안녕하세요, 수족관 택시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수족관이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2탄 영상이에요. 앞으로 물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수족관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그냥 그때 찍어놓고서는 댓글들을 봤어요. 근데 봤더니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아, 수족관 업계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업계도 그렇다, 모든 지금 도매 문제가 다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굴 비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최저가로 사면 당연히 좋은 거고, 저도 뭔가 살 때 네이버 딱 최저가 집어넣고서는 사고, 만약에 좀 많이 사고 싶다 하면은 제조사에 전화해서 이거 뭐 몇 개 살 건데 이렇게 사면 얼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 당연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도소매 개념이 확실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뭐 그런 거를 법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뭐랄까 제가 봤을 때 과도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저는 스스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요거 사료 혹시 뭔지 아세요? 히카리 펜시 구피예요.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것만큼 구피한테 좋은 사료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료가 제가 받을 때 8,5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네이버 최저가가 8,750원이에요. 좀 이상하죠? 분명히 수족관 장씨는 이게 뒤에 수입원이 써있어요. 디스커스 코리아라고. 수족관 장씨는 분명히 디스커스 코리아에서 들어오는 펜시 구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은 경로가 이상한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식 수입원을 통하지 않고 이제 해외 직구에서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불법으로 보따리에서 가지고 온 거를 세금을 안 내고 파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판다, 이런 거를 사실 뭐 잡을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쨌든 이게 물건을, 저도 사실 히카리 펜시 구피가 인터넷 가격을 하면 거의 안 남는 게 알아가지고 저도 그냥 매장에 몇 개 안 갖다 놔요.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뭐, 저는 이걸 14,000원에 팔거든요. 디스커스 코리아에서도 이거를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팔았었을 때는 이거를 14,000원에 팔아야 뭐 부가세도, 이제 이건 물건값이 그렇다는 거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은 10,000원 가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또 판매를 하면은 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나오고 나중에 이걸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14,000원에 팔아도 사실 한 3,000원 미만으로 남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물건 와서 제가 또 가서 가지고 사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차비까지 어쩌고 하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터넷에서 8,750원에 팔면은 어쨌든 제가 거기서 사다가 파는 것도 사실 이득일 거예요. 근데 이 품목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거 원가까지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족관을 만약에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물건을 어디서 받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실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뒤에 딱 상품명이 써 있는데 여기 뭐 제조사가 어디 써 있다거나, 수입원이 있으면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해서 나 이제 수족관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줄 수 있냐, 뭐 얼마에,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터넷 가격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인터넷 가격이 싼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굴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놈도 나쁜 놈이고, 어쨌든 정식 수입원이라는 게 있는데 몰래 갖고 들어와서 지금 파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인터넷에서 팔게 해준, 그러면 네이버를 비난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거를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니까 당연히 그걸 사는 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디스커스 코리아에 전화해서 물어봤었어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팔아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도 어쩔 수 없대요.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달라질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래, 인터넷으로 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사겠지, 수족관에서 와가지고 팔면 난 어떻게 그래도 14,000원 받아야지, 이거 어쨌든 카드 수수료 나가고 나중에 저는 세금도 내야 되고, 제가 사오는 가격은 10,000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댓글들을 봤더니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수족관 가면은 막 가격이 2배다, 수족관 갔더니 바가지가 너무 심하더라, 인터넷 가격이랑 너무 심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명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뭐 인터넷 가격이 싸니까 배송비 물더라도 인터넷이 싸면은 당연히 인터넷에서 저 같아도 샀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족관을 하거나 물방을 하실 때 너무 뭔가 환상 같은 걸 갖고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수족관들이 망하고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족관도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포장 바꿔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가 좀 큰 데인 거겠죠. 어디 업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돈을 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피라미드 조그만한 수족관들은 그냥 와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히 생각하고 뭐 어쩌겠어요. 저도 저희 매장 물건이 비싼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리글라스 슈퍼쌍기 같은 거 12,000원 받아요.
인터넷 최저가가 1,950원인가 뭐 만 얼마인가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이 있는데,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손님들이 납득이 가는 가격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갖고 만약에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인터넷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펀지 가격이면은 스펀지를 2개를 또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수입원에서 좀 차별화 정책을 줬었으면은 오프라인 하는 사람들도 뭔가 더 먹고 살기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소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터넷 최저가 찾고 싼 거 찾고 그런 게 당연히 현명한 소비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고 나서 지방 돌아다녀 보면서 지방에 이제 수족관이 있으면 한번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 봐요. 근데 가격이 진짜 사악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인천권은 수족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서 그렇게 막 엄청 막 눈탱이 치는 데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막 많이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지방에 있는 수족관 사장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30큐브 하나 팔면 하루 놀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장사꾼이라 이제 보면 딱 바로 그냥 가격이 스캔이 되잖아요. 이거 가격은 얼마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거 하나 팔면 10얼마 남겠네, 이런 품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세트왕 같은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찍었던, 지금 그게 조회수가 17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족관이 왜 망하는지 알아보자 이 영상은 제가 딱 찍고 나서 그 댓글들이 거의 다 대부분 수족관 업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럼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이런 면에서 좀 힘들구나,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쨌든 도매와 소매의 개념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도매가야 너 얼마 밑으로 팔면 안 돼 막 이러놓고서는 뒤에서 뒤통수 까고 이러는 게 그냥 뭐 관례 같은 건가 봐요. 그래갖고 저도 그냥 큰 욕심 안 내고 그냥 뭐 그래서 물건을 다양하게 안 갖다 놓는 이유도 그래서 그거예요. 뭐 받으면 뭐해, 잘 팔아야 2, 3천 원 남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댓글 다셨던 것처럼 진짜 수족관에, 물론 저도 싸가지가 없지만 나쁜 사장님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족관 손님이 와가지고 그 뭔가 물고기를 살라고 왔어요. 그러면은 뭐랑 합사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 어항 사진 찍어온 거 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좀 판매를 할 때 좀 책임감을 갖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쿠팡이나 인터넷으로 물고기 시키신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근데 대신에 이제 수족관 가서 샀는데, 그래도 수족관 사장님들이나 대출 직원들은 이게 이 물고기가 어떻게 수입이 들어왔고 수입 상태가 들어섰을 때 괜찮았으면 뭐 약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애들 컨디션이 괜찮았던 거나 이런 걸 좀 봐가지고 좀 양심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당장 죽을 물고기들도 좀 아무렇지 않게 파시는 것 같은 사장님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각 여러 지역의 손님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고 좀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봤었는데, 아무래도 진짜 제가 봤었을 때도 진짜 좀 문제 있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 지역에는 수족관이 없어요 이런 댓글도 많긴 했었는데, 그래도 있으신 지역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수족관을 좀 찾아 놓으셔야 손님들이 좀 편하게 쇼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마쿠피를 아예 안 판 지가 꽤 됐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마쿠피를 제가 받아올 때 500원이에요. 그럼 이제 부가세 포함하면 550원이겠죠? 가지고 와서 1시간 약욕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가지고 와서 1시간 약욕을 하면 일단 당연히 약값도 들고, 100마리 가져오면 당연히 탈락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한 마리에 1,000원씩 팔아요. 근데 보통 마쿠피 사시러 오시는 분들이 막 2, 30마리씩 사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저희 인천이니까 저희 기준으로 말하면은 뭐 5마리, 좀 심하신 분들은 2마리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얘네들 환수해주고 사료 먹이고 생물봉투까지 하면은 생물봉투 한 장에 60원 정도 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한 59원 정도 해요. 근데 얘네들 유지비, 약욕, 밥값, 뭐 생물값 생각하면 사실 구피 만약에 1,000원짜리를 2마리 팔면은 제 입장에서는 거의 진짜 잘 남겨야 600원이에요. 근데 카드 내밀어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안 파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야 10마리 미만으로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손님들 기분 나빠해요. 어이씨 동네인데 뭐 좀, 아니면은 뭐 또 나중에 올게요 막 이런 소리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되는 게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업이니까. 제가 친한 형은 항상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야 꼭 남아야 장사냐? 손해볼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형 말이 맞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해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진을 적게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마쿠피는 팔면 팔수록 진짜 좀 손해요. 왜냐면 10마리 사잖아요. 그러면은 꼭 2마리는 더 줘야 돼. 그냥 손님들 요구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갖고 구독자가 10,000명이 된 수족관 장씨가 여러 손님을 접하면서 이제 봤던 이 수족관 시장의 또 문제가 뭐냐? 시장의 문제? 약간 제가 받는 고통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쿠팡에서 생물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시 롱핀 많이들 키우잖아요. 안시 롱핀이 꼬리 포함 3.5에서 4cm 정도면은 참 죽기 좋은 사이즈예요. 이것도 제 경험인데, 저도 그런 사이즈 10마리 사면은 한 8마리 죽여요. 진짜 키우기 힘든 사이즈. 근데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전화하면은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수족관 사장님들. 저는 그런 걸 사실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저도 그런 사이즈 안 팔아요.
어제 저희 매장 오셔갖고 안시 사간 커플이 계신데 저 안시 한 2만원 거 만원에 줬거든요? 한 마리는 이거보다 컸어요. 거의 그래도 한 최소 이 정도만 해서 평균치가 2만원 거 저 만원에 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제 단골 손님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유지하는 게 제 그냥 장사 스타일이긴 한데, 그냥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족관들이 점점 더 없어지면 없어졌지 더 이제 장사하기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로 이제 시키면은 외국에서도 바로 오지, 해외 직구도 바로 오지, 인터넷 최저가 찍으면은 제가 받는 가격보다 심지어 싼 품목도 있지, 도매가는 제가 받는 가격이랑 거의 10%도 차이가 안 나요.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막 뭐라 해야 되지? 박리담에서 그냥 좀, 박리담에도 좀 그렇죠. 그냥 짜잘짜잘짜잘하게 팔아가지고 그냥 직장인 월급만큼 버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 월세도 내야 되니까 이제 그거보다 당연히 좀 더 나오긴 하겠죠. 딱 이 정도니까 지금 수족관을 꿈꾸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 관두고 나도 수족관이나 해볼까 이러신 분들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게 더 안 좋아졌어요. 진짜 더 안 좋아졌어.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받는 고통은 다른 데서, 특히 쿠팡 같은 데서 물건 사시고 컴플레인 전화가 저한테 와요. 왜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갑자기 대뜸 왜 죽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사셨는데요? 쿠팡에서 뭐 시켰는데 이게 이런데 이게 왜 이런 거여서, 아 그럼 쿠팡에다 물어보셔야죠 라고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수족관 용품이 여러분 가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24,000가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제가 그걸 뭐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딴 데서 산 거를 뭐 저도 사람인데 사실 말하고 싶진 당연히 않잖아요. 매장 오셔서 물어보면 그냥 뭐 특히 생물 같은 거는 말하기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수족관에서 제가 알만한 수족관에서 사왔는데 아 그거 병 걸린 거 샀네요 이렇게 제가 쉽게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 새끼는 저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사실 딱 봤었을 때는 수족관 잘못이 사실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생물 상태 보면 그래도 알잖아요. 정말 모르고 팔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드는데, 제가 거기서 누구 편을 들어버리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어쨌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에서 신발 사고서는 아디다스에서 이거 신발이 왜래요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스트레스예요. 왜냐면은 그런 전화가 한두 통이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와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밤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실 이렇게 막 꺼놓지는 못해요. 새벽에도 전화 오고 진동 오고 막 카톡 와 있고 보면은 거의 다 그냥 대부분 그래요. 뭐 저한테 안 샀는데 상담하는 거, 그런 거 제 입장에서는 좀 고통 아닌 고통입니다, 여러분. 특히 질병도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진단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진단을 안 하더라도 제가 진단을 하는 것보단 당연히 우리 수산질병관리사분들이 하신 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드림아쿠아로 계속 손님을 보내드렸었는데 이거를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진료 게시판이 사라졌대요. 조언 게시판으로 바뀌어가지고 누군가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나 봐.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워요. 이게 뭔가 점점, 물론 당연히 법으로 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게 점점 뭐랄까 삶이 점점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저희 손님들 매장 오면은 그냥 유튜브에다가도 말하고 싶죠. 뭔가 이렇게, 야 우리 매장 오면 그래도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좀 다 시원하게 말 못하는 게 좀 아직 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제 그냥 최대 고민이에요. 그래도 좀 뭐랄까, 저도 이제 장사꾼이니까 저희 매장 오셔서 좀 축양장도 지르시고 막 어항도 지르시고 잔뜩 지르시고, 특히 이제 저한테 입문하시는 분들, 저한테 물생활을 의존하시는 분들의 물고기는 제가 꾸준히 계속 잘 봐드리고 있는데, 다른 수족관 사장님들도 그런 거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팔았다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케이스 같은 거 보면은 좀 저 사람은 저렇게 물고기를 팔아놓고서는 좀 물고기 아프다 그러면 같이 좀 국리도 좀 해주고 치료할 방법도 좀 같이 찾아봐주고, 수족관 정도면 상비약 정도는 구분해줬을 텐데 좀 그런 거 좀 알려주고 좀 그랬으면 좀 좋아,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이번 영상의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 수족관 사장님들도 당연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유들로 굉장히 힘드실 거고 유지하기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손님들한테 판매를 했었으면은 적어도 그런 손님들의 고충이나 물고기가 좀 아팠었을 때, 뭐 아니면 좀 생물을 좀 판매할 때 손님한테 좀 어항 좀 봅시다 이런 말 정도는 해가지고 좀 같이 좀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래서 그지인가 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뭐 이번 달에도 몇 번이나 있던 얘기긴 한데, 손님이 와가지고 뭐 이거랑 합사해도 돼요 물어보면은 안 죽고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얘네한테는 지옥이 될 수 있고, 새끼가 태어나면 잡아먹힐 수도 있고, 궁합이 맞지 않아요. 차라리 어항을 하나 더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어항을 그대로 하셔야 된다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만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3만 원은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족관 사장님들 마음도 어떤지는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참 그런 면이 좀 아쉬워요. 이걸 제가 만약에 진짜 저는 매니아였었으면 야 저 새끼 저거 도둑놈이네 하고서는 내가 막
같이 싸워주고 그랬을 텐데 소비자 입장도 안타깝고 수족관 사장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수족관 차리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그냥 약간 과도기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안정이 잡히고 뭔가 이 시장이 괜찮아짐이 보이고 수족관이나 물방을 차렸었을 때 그래도 직장보다 좀 낫겠구나 싶었을 때는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근데 사실 저처럼 이제 방송국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차린 놈도 있지만 지금 수족관 사장님들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수해가지고 차리는 사람도 있고 진짜 모르는데 그냥 차리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물방도 그렇고 수족관도 그렇고 그런 점도 한몫은 하겠지만 지금 그냥 뭐랄까 유통 구조나 마진을 볼 각 같은 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식구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최저가 찍어놔갖고 제일 싸게 사면 좋지 뭐. 아무튼 여러분, 요즘 저 봐주신다고 수족관에 방문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인터넷 최저가로 못 드리는 건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데 그런 거는 저도 진짜 감사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수족관 채널 작시를 응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장말이에요. 내일부터 또 신나게 환수하죠. 환수 이루지 마세요.